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강입니다.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습이죠. 자, 지난 강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래요. 지질시대의 대륙분포의 변화를 배웠었죠. 자,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만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과학이라는 게 알려주잖아요. 고지구 자기장, 과거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평각과 복각을 측정을 하게 되면 대륙이 만나고 헤어졌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한 3억에서 5억 년 주기로 대륙들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했었다라고 하는 것들. 자, 대륙이 만날 때마다 수렴 경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거대한 횡압력 에 의해서 습곡 산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륙이 분리될 때마다 찢어지겠죠. 그죠? 장력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바다가 생기고. 되셨죠?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인데 됐나요? 오케이. 자, 준비됐죠? I'm ready. Are you ready? 오케이, 출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강이죠?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판 운동, 판 구조론을 통해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게 된 거죠. 판과 판들이 발산하게 되고 또 가까워진다, 수렴하게 되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한 판들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터진다. 화산활동과 지진 활동 같은 게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 구조론이 시간이 가면서 뭔가 좀 아쉬워요. 아쉬움을 준다. 뭐가 좀 아쉽냐고 했더니 판들이 움직이는 우리 원동력을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판 구조론에서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멘틀 대류만 가지고 판들이 움직인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뭐라 그럴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멘틀 대류가 원동력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멘틀 대류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멘틀 대류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 멘틀 부분을 보게 되면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일단 멘틀에서 자,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자, 방사성 원소는 어떤 거냐면 방사능을 내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자, 우리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있을 거예요. right? 맞죠? 원자핵. 화학적인가? 자, 원자핵. 이 원자핵 속에 뭐가 있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살고 있겠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에 따른 양성자가 좀 많아서 때에 따른 중성자가 많아서 어떤 날은 날씨가 좋아서 어떤 날은 날씨가 흐려서 양성자가 많아서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혹은 또 중성자가 좀 많아서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붕괴 당시에 열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리에서 얘기한다면 이때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약간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질량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는 MC 스퀘어다. 이제 아시죠? 그죠? 아인슈타인. 자, 어쨌든 이렇게 방사성 원소들의 붕괴 열에 의해서 멘틀이 뜨겁고, 그 다음 멘틀 상부와 하부에서 뭐가 생겼다?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온도차. 그럼 뜨거운 것들은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워지게 돼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것들은 수축을 하면서 무거워지겠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멘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과 더불어 온도차 때문에 멘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멘틀 대류만 가지고 판들이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힘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게 되냐면 이 플룸 구조론이라는 좀 더 판 구조론을 갖다가 대체 그죠?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플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뭡니까? 기둥이죠. 자, 이제 플룸 구조론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플룸.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대륙지각이죠. 대륙판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게 해양판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해양판이고 이렇게 해령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곳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을 하고 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을 한다. 대륙판은 오른쪽으로, 해양판은 왼쪽이죠. 자, 그러다 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해구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겠죠. 해구. 자,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구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되죠? 이제 잘.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이 물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이 물질이.
이 물질이 계속 해령에서 오케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쭉 양쪽으로 확장이 됐다가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됐죠? 이 물질이 계속 뭐 지구 내부로 계속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대략 한 600에서 700km 깊이 정도까지 들어간대요. 참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는 가는데 어때요? 그렇죠. 이게 이 해양판이 이게 멘틀, 외액, 내액보다 무거운 건 아니다 보니까 어느 깊이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령에서 생긴 암석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곳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곳으로 많은 물질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이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눌릴 거예요. 눌리고 눌리다 보면 오케이 전체 부피는 일정한데 질량이 점점 증가하니까 바로 density 그래 밀도가 증가할 거예요. 자 이래서 밀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도가 증가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판 밑에서 이렇게 해구를 타고 밑으로 내려왔던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서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계속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밀도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어느 임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우니까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자, 이해됐습니까? 지구 내부를 향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외액까지 들어가요. 외액. 자, 외액이니까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대한 물질의 하강류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러한 플룸을 우리는 무슨 플룸이라고 부르냐 하면 요거를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를게요. 차가운 플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마치 우리 처마 끝에 겨울에 고드름 같은 게 열리잖아요. 고드름이 계속 질량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밑으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디를? 외액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럼 외액 자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상태가 액체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얘를 누르게 되면 누를린 만큼 또 올라가는 게 생기겠죠. 반작용으로.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멘틀에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기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는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름 한 100km 정도일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걸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플룸들이 분명히 지구 내부에 존재할 거야. 자, 이해되시죠? 좀 이제 판구조론이 좀 더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멘틀 대류가 아니라, 오케이, 멘틀 대류 물론 있지만,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에서 서입하는 곳. 주로 유라시아판, 유라시아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다 계속 쌓였던 물질이 계속 밀도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간다. 무슨 플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차가운 플룸. 자, 다시 외액을 눌렀으니까 외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오는 플룸이 생기는 거죠. 무슨 플룸이다? 뜨거운 플룸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플룸들이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여기서 쭉 다시 어떻게 됩니까? 멘틀 물질, 그죠? 이것이 올라오다 마그마로 변하면서 해령 쪽에서 쭉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령을 좀 주목할 건데 해령에서 이 플룸들이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그죠? 뭐 떠올리면 될 것 같으세요? 분수? 또 수학의 분수 말고, 그죠? 이거 말고 우리 물 분수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이 쭉 올라오다 양쪽으로 퍼지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이 해령에서 플룸이 올라오면서 이 해령 쪽에 있는 물질 판들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해령 푸시, 리치 푸시라고 부르는데,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다라고 부르는 거죠. 해령에서 자 판들을 밀어내는 푸시하는 힘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힘이 또 있냐면, 해령으로부터 해구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질 거예요. 수심이 깊어진다는 말은 이 판을 보게 되면 판이 경사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키 좋아하세요? 스키 좋아하는데. 스키 탈 때 미끄러지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쭉 가면서 미끄러지는 거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거다.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서 경사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이 있다. 이 힘도 판을 움직이는 힘이다.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구 쪽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밀도가 커진 것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침강하는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힘이다. 좀 한글로 쓰니까 그런데 뭐 텐션이라고 할까요? 잡아당기는 힘. 이런 힘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멘틀 대류가 판을 움직이는 전체 힘이 아니라, 물론 멘틀 대류도 어떻습니까? 판을 갖다 싣고 움직이는 힘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플룸들이 있다 보니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푸시가 있고, 푸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구 밑에서 쭉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풀, 힘이 있고. 자, 그 다음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서 경사 때문에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거다. 이 모든 힘들이 판의 운동에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어때요? 좀 낫잖아요. 그죠? 멘틀 대류가 판을 싣고 움직인다만 가지고는 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고, 다음 경사졌다, 미끄러운 힘이 있고, 그 다음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들을 싣고 움직이는 힘도 있다. 이 모든 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판들이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전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래, 판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설명이 좀 쉽죠? 쌈박하고 그런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떤 게 문제 있었냐면 판 구조론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판 구조론은 이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지각 변동은요 다 설명이 돼요. 예를 들면 발상 경계, 수렴 경계, 보정 경계. 그런데 자, 판의 경계에서만 지각 변동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냐면, 자, 우리 하와이 같은 곳이 있어요, 하와이. 하와이 같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좀 그림이 그런데, 여기로 빼볼게요, 한번. 이게 판의 경계입니다. 해령. 여기가 해구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판의 경계. 그럼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판의 경계가 아닌 거예요. 여기를 좀 어려운 말로 우리 뭐라 할 거냐면, 판의 내부라고 불러볼게요, 판의 내부. 그런데 이런 판의 내부에서는 판 구조론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화산활동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이 설명을 못했던 게 바로 뭐냐면 멘틀 대류한 힘이 너무 약했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 이런 판의 내부에서 생기는 어떤 화산활동이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 플룸 구조론을 잡고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플룸 구조론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뜨거운 플룸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위쪽에 올라오면서 대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상해 보세요. 아래쪽에 있을 때는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을 거예요. 깊으니까. 하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어떻게 될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압력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요.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그죠? 조금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거대한 폭탄이 뻥 하고 터지잖아요. 구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구름이 올라오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버섯처럼 퍼지는 모양 많이 보셨죠? 위로 올라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던 뜨거운 플룸은 거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룸이 상승을 하다가 이 플룸이 버섯처럼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좀 그림 그런데 이렇게 확 퍼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만 마그마가 뿜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 밑에서도 이 플룸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뭐가 생긴다? 마그마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 플룸에 의해서. 이해됐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런 점은 계속 어떻죠?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자, 이런 뜨거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열점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 구조론에서는 판의 내부에서 생기는 화산활동을 설명을 못했지만 바로 플룸 구조론에 따르면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다가 압력 감소로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그마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열점. 됐죠? 자, 그럼 이런 열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마그마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얘기죠.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마그마가 뿜어지는 해양판이 어디냐면 하와이라고 하는 곳이 하와이. 이해되시죠? 하와이. 그럼 선생님 앞으로 좀 그림을 뺄게요. 자, 이렇게 자 태평양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판의 경계, 여기를 판의 경계라고 합시다. 판의 경계, 판의 경계, 판의 경계.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 그럴까 하면 예를 들어서 해령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을 했었는데 우린 플룸까지 따지게 되면 이렇게 플룸 물질이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의 이 내부 밑에서도 뭐가 생긴다? 뜨거운 마그마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열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위에 있던 판들은 움직이지만 요거는 바로 어떻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정된 점. 됐습니까? 자, 고정. 자, 판들은 움직이지만 열점은 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면서 퍼진 점이고 마그마가 생기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열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열점에서 마그마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요 마그마가 위로 뿜어지면서 이렇게 뭘 만드냐면 활화산을 만드는 거죠. 활화산. 활동하는 화산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 이해됐죠? 그런데 판들은 뭐 한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요 생긴 화산은 됐습니까? 움직이는 판 위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렇게 열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열점 위로부터 약간 벗어날 거예요. 판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되시죠? 자, 뜨거운 풀룸 계속 올라오는 거고 역시 마그마 생기니까 또다시 새로운 활화산을 만드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도 움직이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판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판의 이동 방향 쪽으로 이렇게 화산 섬들이 배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판의 내부에서 생겼던 화산 활동은 설명이 안 됐지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마그마를 만든다면 설명이 가능한 거죠. 열점에서.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오케이.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는 열점이 고정됐기 때문에 섬들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섬의 열도. 됐죠? 하와이도 보시게 되면 화산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섬들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하와이 열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럼 현재 활동하는 화산 미치바르보다 열점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 활동하는 화산, 현재는 하와이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판의 이동 방향 쪽으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좀 어려웠지만 내용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판 구조론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죠. 멘틀 대류만 가지고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설명이 안 됐고, 두 번째는 판의 내부에서 터지는 화산 활동 같은 것도 설명이 안 됐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와이 같은 곳들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대륙판에서 옐로스톤 같은 거 들어보시죠? 뭐 그런 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풀룸을 끌어들이니까 이것이 이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풀룸 구조론에서는 와보실까요? 이렇게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고, 됐지요? 오케이, 쭉 해구 밑으로 들어가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그다음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미끄러진 힘이 존재하고, 거기 더불어 멘틀 대륙까지 생각을 한다면 판이 움직이는 힘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 또한 풀룸에 올라오다 이렇게 팽창하면서 열점을 만들다 보니까 판의 내부에 생기는 지각 변동도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풀룸 구조론이 등장을 했다. 자, 오늘날은 이렇게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요. 좀 더 지구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면 뭐죠? 그렇죠. 풀룸 구조론까지 합쳐서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진짜 풀룸이 있어? 증거를 좀 대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풀룸이 진짜 있을까? 그럼 저 차가운 풀룸과 예를 들어서 뜨거운 풀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풀룸이 있는지, 차가운 것들이 내려가고 뜨거운 것들이 올라가는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볼까? 간접적으로 우리 이제 지진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진파. 자, 우리 지진파라고 하는 게 있죠, 지진파. 자, 지진파의 속도를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그 지진파의 속도? 자, 지진파의 속도인데, 자, P파하고 S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를 통과하고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진파의 P파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체일 때 좀 빨라요. 그런데 액체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기체로 가면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체일 때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동일한 어떤 조건일 때 고체사에서도 온도가 높을 때가 있고 온도가 낮을 때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자, P파는 온도가 낮을 때 속도가 빨라요. V가 크고 온도가 높을 때, 어이구, 됐죠, 그죠?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지구 내부로 지진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음파를 이용해서, 그지? 우리 해저 지형을 스캔했듯이 지구 내부로 지진파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동일한 깊이에서 바로 이 부분을 보자는 얘기죠. 차갑잖아요. 그럼 주위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당연히 어떻다? 느리다는 얘기죠.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주변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쭉 우리가 스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더니 진짜로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곳을, 자, 지진파의 속도를 통해 조사해보니까 주위에 비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아, 그 진짜로 뭐가 있어? 그렇죠. 차가운 플룸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뜨거운 플룸은 이제 반대 개념이겠다. 주위에 비해서, 선생님 말 실수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지진파의 속도 빠르다. 아,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어요. 아, 여기 차갑잖아요. 상대적으로. 주변 뜨거운 거니까. 다시 한번. I'm sorry. 온도가 낮으면 속도 빠르다 그랬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 속도가 느리고요. I'm sorry. 실수? 자, 여기는 어때요? 차가우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는 거죠. 주변에 비해서. 차가운 플룸이니까. 자, 그럼 뜨거운 플룸은 주변에 비해서 뜨겁잖아요.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지진파의 속도를 같은 깊이에서 조사했더니 주위에 비해서 온도가 다른 점들이 생기는 거죠. 무슨 모양으로요? 기둥 모양으로요. 아, 진짜로 지구 내부에 자,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 플룸들이라고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실제 조사해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 내부에 뭐가 있어? 진짜 플룸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플룸의 존재 이렇게 우리가 지구 내부를 스캔해서 알 수 있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도 병원에 갔을 때 그죠?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뭐 초음파 검진도 하고 MRI 같은 것도 하듯이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다 뭐예요?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해보란다. 그죠? 즉 갈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이용해서 내부를 스캔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로 진파를 이용해 내부를 스캔해봤더니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플룸 구조론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진짜로 자 멘틀 대리 위에 해령에서 푸시 밀어내는 힘이 됐죠, 그죠? 그 다음 미끄러지는 힘이, 그 다음 이렇게 파고들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한번 우리가 어때요? 그죠? 역시 이것도 역시 연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지역이죠. 그래. 그래서 이 섭입하는 곳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을 우리는 조작 변으로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교재가 몇 페이지가 되냐면 30페이지가 됩니다. 30페이지. 자, 두 개의 판을 좀 준비했어요. 남미판하고 누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다. 자, 여기까지 커플 빼볼까요? 오케이. 됐죠. 그죠? 자, 여기가 좋을까? 자, 여기를 보게 되니까 뭐가 있다? 남미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다. 판이라고 할게요. 자, 되시겠죠? 그죠? 그럼 남미판 역시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됐고, 오스트레일리아판 역시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남미판은 해령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이쪽은 해구가 없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뭐가 있다? 해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힘을 잠깐 따지게 되면 남미판은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힘이니까 푸시. 이거 영화 맞나 모르겠네요. 그죠? 푸시가 있어요. 그 다음 역시 오스트레일리아도 푸시는 있어요. 근데 남미는 해구가 없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해구가 없으니까.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판은 해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판이 있었을 때, 판들이 있었을 때 밑으로 파고드니까 파고들면서 잡아당기는 뭐가 있다? 풀. 이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는 있다는 얘기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힘이 있다는 얘기여서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됐죠? 두 개의 판을 갖다 놓은 거죠. 비슷한 규모의 판이에요. 둘 다 해령이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한쪽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만 한쪽은 없는 거.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어느 판이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더 큰 힘을 받을수록 빨리 움직이겠죠. 그럼 당연히 누가?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더 빨리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판의 이동 속도를 조사해 보는 거죠. 판의 이동 속도를 조사했는데, 자, 우리가 판들의 경계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로 섭입대가 있는 판과 섭입대가 없는 판을 조사했더니 섭입대가 있는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멘틀 대류를 넘어서 이제 플룸을 가지고 뭘 설명한다? 전 지구적인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좀 낯설었으니까. 자, 사실은 판 구조론이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판 구조론은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문제점은 멘틀 대류가 판을 움직이는 힘이라는데 힘이 좀 약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의 문제점은 판의 경계에 생기는 지각 변동은 다 설명이 돼요. 하지만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에 생기는 지각 변동,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설명이 안 됐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한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봤더니 분명히 어떤 플룸이 존재할 거다. 플룸 구조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플룸 구조론을 통해서 우리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고, 그 다음 해령에서 해구로 가면서 미끄러지는 힘이 있고, 해구 밑으로 내려간 물질이, 그죠? 밀도가 크다 보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전통적인 멘틀 대류까지 합쳐져서 판들이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서 압력 감소성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의 내부 밑에다 뭘 만든다? 마그마 챔버, 바로 열점을 만든다. 그 열점으로부터 화산이 뿜어지다 보니까 판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어디라고요? 하와이. 됐죠? 뭐 대륙판은 옐로스톤이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하나 또 조심할 건 뜨거운 플룸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플룸은 진입할 속도가 그래, 느리다. 뜨거운 건 됐죠? 그죠? 자, 차가운 플룸 진입할 속도가 빠르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요. 문제는, 자, 29페이지의 문제하고, 31페이지구나. 31페이지의 문제하고 33페이지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면 별다른 특별히 어려움 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3강,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죠? 깔끔하게 좀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4강인데 판 구조와 마그마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